어제 저녁 뭐 드셨어요? 생각나세요? 아, 잠깐만요. 뭐 먹었더라? 된장찌개였나, 김치찌개였나? 이렇게 잠깐 멈칫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럼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나 치매 아닐까? 지난주 우리 동네 슈퍼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올해 73이신데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너무 불안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요. 몇 초간 여기가 어디지? 싶더라고요.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아들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올랐어요. 분명히 아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냉장고 앞에 섰는데 뭘 꺼내려고 하는지 잊어버리는 일. 통장 비밀번호가 순간 헷갈리는 일. 방금 만난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일.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시작인가? 나도 이제 치매인가?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그 불안한 마음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깜빡임은 자연스러운 거고 어떤 깜빡임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건지요. 내가 정말 치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요. 통계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치매로 진단받으신 분들 중 절반은 자기가 치매인 줄 몰랐다고 해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어가셨던 거죠. 반대로 치매가 아닌데 치매라고 혼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알아야 마음도 편하고 필요하면 대비도 할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깜빡하는 게 정말 치매일까요? 먼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이라는 게 세 단계를 거친답니다. 입력, 저장, 출력이요. 뭔가를 경험하면 입력되고요. 뇌에 저장됐다가 필요할 때 꺼내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이 세 단계 모두 조금씩 느려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입력 속도도 느리고 저장 공간도 줄고 꺼내오는 속도도 느려지죠. 이건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60대, 70대가 20대처럼 빨리 기억할 순 없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노화라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어디까지가 그냥 나이 들면서 그런 거고 어디부터가 치매일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힌트를 주면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점심에 뭐 먹었냐고 물었을 때 바로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국밥 먹었잖아요 하고 힌트를 주면 아 맞다 국밥 먹었지 이렇게 기억나요. 이건 괜찮은 겁니다. 기억은 저장되어 있는데 꺼내는 속도가 느린 거거든요. 그런데 치매는 좀 다릅니다. 어제 점심 뭐 먹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 국밥 먹었잖아요. 그래요, 내가 국밥을 먹었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힌트를 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경험 자체가 뇌에 저장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중요한 차이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증상들을 하나씩 같이 살펴볼까요? 아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거예요. 첫 번째, 같은 질문을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꽤 중요한 신호예요. 보통은 이렇죠. 아들이 언제 온대요? 다음 주 토요일이요. 아, 맞다, 토요일이지. 한번 물어보고 답을 듣고 나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경우는 이래요. 아들이 언제 온대요? 다음 주 토요일이요. 10분 후에 아들이 언제 온대요? 다시 답해줍니다. 토요일이요. 또 10분 후에 아들이 언제 온대요? 이렇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방금 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 옆집 순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올해 70이신데요. 딸 말씀이 이랬어요. 처음엔 엄마가 건성으로 듣나 보다 했대요. 그래서 더 크게 천천히 말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10번도 넘겨. 그때 아셨대요. 이게 단순히 잘 안 들려서가 아니라는 걸요. 두 번째, 최근 일이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특히 몇 시간 전, 며칠 전 일이 통째로 기억이 안 나요. 보통은 세세한 부분을 잊어버리죠. 지난주에 친구를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는지는 기억 안 나요. 하지만 만났다는 사실 자체는 기억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경우는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 그날 집에만 있었는데요. 사진을 보여줘도 아니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이러는 거죠. 경험 자체가 기억에서 지워진 겁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명의 할머니 이야기예요. 68이신데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아침에 손자가 놀러 왔어요. 함께 아침 먹고 산책도 하고 점심까지 먹었죠. 그런데 저녁 무렵 전화가 왔어요. 손자한테서요. 할머니, 저 내일 놀러 갈게요. 명희 할머니는 이렇게 답했대요. 그래, 내일 와. 손자가 이상했죠. 할머니, 저 오늘 아침에 갔다 왔잖아요. 아니야, 너 오늘 안 왔는데. 온종일 함께 보낸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거랍니다. 세 번째,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도 좀 살펴봐야 해요. 보통은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죠. 안경을 어디 뒀더라? 집 안을 뒤지다 보면 결국 찾게 되고요. 침대 옆이나 화장실이나 부엌이나 뭔가 예상 가능한 곳에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경우는 이상한 곳에 둡니다. 안경을 냉장고에 넣어요. 리모컨을 세탁기에 넣어요. 열쇠를 쌀통에 넣어요. 본인도 왜 거기 뒀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가져갔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 지갑 어디 갔어? 누가 가져갔지? 며느리가 가져갔을 거야. 아니면 요양보호사가 가져갔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 목욕탕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72이신데요. 아들 말씀이 이랬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통장이 없어졌다고 난리셨대요. 집안을 다 뒤졌는데 없다고요. 그래서 아들이 함께 찾기 시작했죠. 한참 만에 찾았대요. 김치 냉장고 김치통 안에서요. 아버지는 자기가 거기 넣은 기억이 전혀 없으셨대요. 네 번째, 시간과 장소가 헷갈립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보통도 가끔 헷갈릴 때 있죠. 특히 일요일 같은 날 오늘이 며칠이더라 싶을 때 있잖아요. 하지만 달력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11월 3일이구나. 조금 다른 경우는 달력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11월 3일이 뭐가 중요한지,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계절이 여름인지 겨울인지도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장소도 헷갈립니다. 집에 있는데 집에 가야 한다고 해요. 평생 살던 동네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마트 갔다가 집을 못 찾아와요. 시장 채소 가게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75이신데요. 이런 일을 겪으셨대요. 동네 슈퍼에 갔어요. 평생 다니던 곳이에요. 그런데 나오는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집이 어디지? 한참 헤매다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어요. 가족들이 찾으러 오셨죠. 집은 슈퍼에서 불과 5분 거리였답니다. 다섯 번째, 판단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좀 이상한 결정을 내리게 돼요. 한여름에 두꺼운 패딩을 입어요. 날씨가 추운지 더운지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예요. 이상한 물건을 사기도 하고요. 홈쇼핑 보다가 같은 물건을 여러 개 주문해요. 전화로 사기 전화가 와도 잘 쏘가 넘어가게 되죠. 보이스피싱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들이 사고 났다는 전화에 바로 송금하는 거예요. 평소였다면 절대 안 쏘갔을 텐데 판단 능력이 흐려진 겁니다. 돈 계산도 어려워지고요. 거스름 돈을 제대로 못 세요. 10,000원짜리 내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죠.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하는 것도 혼란스러워하고요. 여섯 번째, 익숙한 일이 갑자기 어렵습니다. 평생 해오던 일인데 갑자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요리를 잘하시던 분이 김치찌개를 어떻게 끓이는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재봉틀을 수십 년 다루셨는데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대요. 청소기 사용법이 헷갈려요. TV 리모컨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 수선집 아주머니 이야기예요. 65이신데요. 평생 뜨개질을 하셨대요. 손재주가 좋으셔서 스웨터, 목도리, 장갑 뭐든 뚝딱 만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뜨개질 바늘을 들고 멍하니 있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딸이 보여줘도 따라하지 못하셨대요. 손은 기억하는데 머리가 지시를 못 내리는 거랍니다. 일곱 번째, 말하는 게 좀 어눌해집니다. 단어가 잘 안 떠올라요. 그거 있잖아, 그거. 구체적인 이름이 안 나오고 그거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문장도 중간에 끊기고요. 말을 하다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하고 멈춰요. 대화의 흐름을 놓쳐요.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따라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말하는 게 힘들고 틀릴까 봐 걱정되고 그냥 조용히 계시게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성격이 좀 변하기도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신호예요. 원래 온화하시던 분이 짜증을 좀 내시게 돼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시고 의심이 많아지시고 불안해하세요.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시고 재미있던 것도 시들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세요.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때로는 반대로 충동적이 되기도 해요.
평소 같지 않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갑자기 우시거나 갑자기 웃으시거나 예측이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이야기예요. 78이신데요. 평생 점잖고 친절하신 분이셨대요. 동네에서 어른 대접 받으시던 분이죠. 그런데 요즘 좀 달라지셨다고 해요. 마트 계산대에서 큰 소리 내시고 버스 기사한테 언성을 높이시고 며느리한테 물건을 던지기까지 하셨대요. 가족들이 참 놀라셨죠.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이게 치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9번째, 씻고 꾸미는 걸 잘 안 하게 됩니다. 씻는 걸 귀찮아하세요. 옷을 며칠씩 같은 걸 입으시고요. 머리를 안 감으시고 이를 안 닦으시고 냄새가 좀 나기 시작해요. 전에는 깔끔하고 단정하셨는데 점점 그런 게 신경이 안 쓰이시는 거예요. 본인은 인식을 못 하세요. 나 어제 씻었는데요 하고 말씀하시죠. 사실은 꽤 오래 안 씻으셨는데도요. 거울을 봐도 자기 모습이 어떤지 잘 모르시는 겁니다. 10번째, 좋아하시던 일을 안 하게 됩니다. 평생 즐기시던 취미를 안 하세요. 신문 보는 걸 좋아하셨는데 안 보세요. 드라마 챙겨보시던 분이 TV를 안 켜요. 산책 다니시던 분이 집에만 계세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요. 약속을 잊어버릴까봐, 대화가 잘 안 통할까봐, 좀 창피할까봐 걱정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혼자 계시게 되고, 그럴수록 증상은 더 빨리 나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10가지 신호를 같이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개가 해당되면 한번 살펴봐야 하는 걸까요? 전문가들 말씀이 이래요. 이런 증상들이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다고 하세요. 한두 가지 해당된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나 가끔 깜빡하고 가끔 짜증내고 가끔 의욕 없을 때 있잖아요.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그런지, 얼마나 심한지예요. 매일 자주 점점 심해진다. 그리고 혼자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 정도면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마음 편할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검사를 받으면 될까요? 가장 가까운 곳이 보건소예요. 전국 모든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무료로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간단한 질문에 답하시고 짧은 검사하시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거기서 좀 더 살펴보면 좋겠다 싶으면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가시는 거죠.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병원으로요. 정밀 검사는 좀 더 자세하게 봅니다. 기억력, 말하는 능력, 공간 파악하는 능력, 판단력 같은 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MRI나 CT 같은 뇌 사진도 찍어요. 뇌에 위축이 있는지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보는 거죠. 피 검사도 하고요. 갑상선 기능이나 비타민 수치 같은 것도 확인해요. 치매처럼 보이지만 다른 원인인 경우도 있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괜찮다, 경도인치 장애다, 치매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만약 경도인치 장애나 치매로 나오면 너무 놀라지 마세요.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병일 뿐이에요. 당뇨 있는 분이 창피한가요? 고혈압 있는 분이 부끄러운가요?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병이랍니다. 일찍 알고 일찍 손 쓰면 훨씬 나아요.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한테 그런 증상이 좀 있는 것 같다. 혹은 우리 식구가 그런 것 같다. 그럼 뭘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세요. 치매 약이 있답니다. 완전히 낫게 하진 못하지만 나빠지는 걸 늦춰줘요. 아리셉트, 엑셀론, 레미닐 같은 약들이 있어요. 이런 약들이 뇌에서 신경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거랍니다. 모든 분한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악화 속도가 느려지는 걸 경험하신대요. 약 먹으면 부작용이 있을까 봐 걱정되시죠? 있을 수 있어요. 속이 좀 메스껍거나 설사하거나 입맛이 없거나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 처음에만 그러시고 몸이 적응하면 괜찮아지신대요. 용량을 조절하면 더 좋아지고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드셔보세요. 두 번째, 생활 방식을 좀 바꿔보시면 좋아요.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몸을 움직이세요. 하루에 조금만 걸으셔도 뇌가 좋아해요. 뇌에 피가 더 잘 돌고 뇌세포가 건강해지거든요. 실제로 걷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나으시다고 해요. 머리를 쓰세요. 새로운 걸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쓰는 법이라든지 외국어라든지 악기라든지 뭐든 좋아요. 퍼즐도 풀어보시고 책도 읽어보시고 글도 써보세요. 뇌가 계속 움직여야 하거든요. 사람들 만나세요. 혼자만 계시지 마시고요.
경로당도 나가보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봉사활동도 해보세요. 얘기하고 웃고 어울리는 게 뇌한테 제일 좋답니다. 건강도 챙기세요. 혈압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거 확인해 보시고요. 담배는 끊으시는 게 좋고 술은 줄이시는 게 좋고 체중도 적당하게 유지하시면 좋아요. 잠도 푹 주무세요. 하루 7시간 정도는 주무시면 좋대요. 주무시는 동안에 뇌가 청소된다고 하더라고요. 드시는 것도 바꿔보세요. 채소, 과일, 생선 많이 드시고 가공식품은 줄이시면 좋아요. 지중해식으로 드시는 게 특히 좋다고 해요. 세 번째, 집안을 좀 정리해보세요. 집안을 단순하게 만드시면 좋아요. 물건을 항상 같은 자리에 두시고요. 표지판을 붙여보세요. 화장실, 방, 부엌 이렇게 크게 써붙이시면 찾기 쉬워요. 위험한 물건은 치워두시고요. 날카로운 것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세제 같은 거요. 가스레인지는 안전장치 달아두시고요. 불은 밝게 해두세요. 어두우면 넘어지실 수 있거든요. 네 번째, 가족들과 같이 의논하세요. 혼자 감당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식구들한테 얘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같이 돌보시면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증상이 있으신 분을 대하실 때요. 화내지 마세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셔도 처음 듣는 것처럼 답해드리세요. 고쳐주려 하지 마세요. 틀린 말씀을 하셔도 그분한테 그게 진실이면 맞장구 쳐드리세요. 존중해드리세요. 기억은 못하셔도 여전히 소중한 분이시잖아요. 같이 웃으세요.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드리세요. 다섯 번째, 지역에 있는 도움을 받으세요. 치매안심센터, 주간보호센터, 방문 요양 같은 게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받으시면 훨씬 편하세요. 장기요양보험 신청하시면 비용 지원도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무거우셨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깜빡임이 치매는 아니랍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변화를 잘 살펴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심해졌다, 자꾸 반복된다, 일상생활이 좀 불편해졌다. 이럴 때 한번 검사 받아보시면 마음도 편하고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치매라는 얘기를 들으셔도 끝이 아니랍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앞으로가 달라지거든요.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고 생활 방식 바꿔보시고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그러시면 나빠지는 걸 늦추실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진단을 받으신 후에도 여러 해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사세요. 가족과 여행도 가시고 하고 싶은 것도 하시고 웃으며 지내세요. 그게 모든 걸 앗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은 남고 감정은 남고 사람으로서의 소중함은 남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방은 지금부터랍니다. 위험을 낮추는 방법들 오늘 같이 얘기 나눴죠. 내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조금 걷기, 책 한 권 읽기, 친구한테 전화하기. 작은 것부터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어려워하시는 이웃이나 식구가 계시다면 손 내밀어 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된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나이 들어가잖아요. 오늘 이 시간 같이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요. 다음에 또 만나요.